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몇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제다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다신약은 재물이 많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사주 명리학적인 용어이죠. 기본적으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많아서 부르는 용어이면 틀림없습니다.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재물은 많이 생기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취하지 못하는 경우이기도 한데요. 재성이 많다는 것은 재성과의 인연이 많은 것이고, 좋든 나쁘든 돈과 관련이 많은 것입니다. 재성에게 문제가 되는 십성은 비견과 겁재이지요. 비견과 겁재는 재물을 나누기도 하지만 재물을 빼앗아가는 성분인데요. 비견은 비교적 쿨하고 공정한 것이라서 재물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하는 것이지만, 이에 비해 겁재는 경쟁심과 질투심이 많아 몽땅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재성은 남명에게 여자를 의미하므로 여자가 많은 사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자가 많다는 것이 무조건 여자가 몰려온다는 것은 아니며, 제다신약은 누구에게도 편안한 성격이므로 남들과 잘 어울리고 인기와 매너까지 좋은데요.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더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뜻하지 않게 가정불화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파경을 피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명이 제다 신약인 경우는 어떨까요? 재물이 많고 신약한 경우를 거지사주라고 부르는 것은, 직장인은 잦은 전직으로 직장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사업가는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재산이 탕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일간의 뿌리가 되는 픽업도 없고 12운성도 허약한 상태가 되며, 재성이 많기 때문에 허약한 일간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픽업이 없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며, 동시에 경쟁자도 없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내 것을 빼앗아갈 경쟁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간이 약하면 체력적으로도 약하게 되죠. 재성이 많으면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많은데요. 재성을 돈주머니라고 비유한다면 큰 돈주머니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남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성이 많은 사람은 몸을 돌보지 않고 일벌레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지요.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를 두고 제다신약이라서 나쁘다거나 흉한 사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명의 제다신약은 여성의 관살혼잡과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되지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 사주를 볼 때 정제는 아내를 의미하고 편제는 애인을 상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다면 여자 문제가 문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아내만을 위해서 사는 일편단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재성의 숫자만큼 이혼하고 재혼하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릴 가능성이 운세의 차원에서 높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집에서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이지만 밖에서도 다른 여자들에게 잘하는 남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이 혼재되어 있으면 관살 혼잡처럼 재성 혼잡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관살 혼잡과 같은 원리로 보면 재성 혼잡도 한 여자의 남편으로만 살아가기보다는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여명의 관살 혼잡 사주에서 이혼을 많이 볼 수 있듯이, 남명의 제다신약 사주도 이혼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다신약은 사업 벌이기를 좋아하지요. 사업을 한다면서 실패하기 일수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다 신약이라는 용어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월지가 재성이 아닌 경우라면 단순히 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다 신약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월지가 관성인데 다른 곳에 재가 많고 신약한 사주라면 제다 신약이 아니라 제왕생관이라고 해야 하며, 그것은 제다 신약하고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 것입니다. 제다 신약 사주의 개선할 점은, 재를 쫓아가지 말고 명예나 전문성 그리고 학문을 중요시하다 보면 재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직업으로는 봉급자가 좋고 투기나 모험, 동업은 백전백패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제다신약 사주의 개운법을 알아보지요. 제다신약 사주는 분석만 정확히 한다면 처방도 있기 마련인데요. 우선 독서와 공부,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에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를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한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진이 빠지는데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 사람을 덜 만나게 되면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독서는 현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므로 자기를 돌아보게 돼서 실수를 적게 하게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역사와 철학, 종교와 예술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디어도 얻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례도 얻게 됩니다. 제다 신약에게 가장 큰 위기는 운에서 또다시 재가 들어올 때이지요. 이는 세운에서 재가 들어온 해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좋다고 보지만, 제다 신약 사주는 재물이 화근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재물을 많이 풀어야 하는데요. 낚시 떡밥을 미리 뿌리듯이 주변에 소소하게라도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떡밥을 뿌리면 고기가 많이 모이고, 모여든 고기들은 결국 나의 우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명주는 자월에 태어난 무자일주 여명인데요. 제격사주의 무식상 사주이고 재성이 너무 왕해 제다신약이 된 사주입니다. 일간 입장에서는 시지 오하에 통근했지만 좌우충 제다신약 무관성이라 안타깝고, 더군다나 월간 임수는 연간 정화와 정임합으로 기반되어 있는데요. 언제든지 돈이 주머니에서 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사대운은 재정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지사화는 사회충을 하면서 오히려 비겁에게 좋은 일만 하는 시기가 됩니다.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제조나 유통 분야에는 취약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한편으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돼서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성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비견이 아무런 제지 없이 날뛰는 형국이라 재의 쟁탈 현상은 물을 보듯 뻔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제다신약 사주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특히 관운이나 지지 로강운이 오게 되면 발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통변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